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조업을 위한 제조업에 의한 제조업의 남자 이제조와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제조업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이러한 요식행위와 전시행정 이런 것들을 없애야지 우리나라 제조업이 살아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우리 정부는 제조업에게 이런 굉장히 큰 짐을 부여했을까? 이 부분을 오늘 한번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을 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지만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정부가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죠. 그 책임의 강도는 굉장히 큽니다. 무려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게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심각한 정도의 어떤 처벌을 진행하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제조업의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가이드를 지키게 해서 사고를 예방하게 한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작년 대비 50인 이상 제조업의 사건 사고는 좀 줄었는데 50인 미만 제조업의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5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물론 소규모 사업장이 이런 안전관리를 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고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면 산재 보험료를 20%나 인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분명히 반발할 것입니다. 안전사고를 하는 것이 서류 기반으로 관리를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러한 것들은 정말 정부에서 제조업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는 어떠한 업무 부담일 뿐이다 라고 강력한 반발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인리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인리 법칙이 무엇이냐? 한 건의 대형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29건의 경미한 부상, 300건의 무상의 사고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일어나는 작은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예방하고 방지하고 조치한다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가이드를 제시를 하는 거죠. 저는 생각합니다. 서류 작업의 실효성이 정말 없느냐? 아니다. 서류 작업의 실효성이 있다. 저도 회사 다닐 때에는 서류 작업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다니면서 실제로 팀원을 꾸려본 결과 누군가는 잘하고 누군가는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못한다는 건 무엇이냐? 그 사람이 꼭 실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 잘하던 사람도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발자들이 모두 개발을 완료한 후에 테스트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시키고 본인이 만든 결과를 모두 화면으로 찍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버그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의 오류율이 80%나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류 관리를 통해서 일이 늘어난다. 이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서류 관리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하는 안전보건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바로 담당자 지정입니다. 관리 감독자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20인 이상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지정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는 중대재해 위험 요소 파악 및 반기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파악이 반기 1회가 아니라 이행 여부 점검이 반기 1회 이상입니다. 담당자는 그럼 무엇을 하느냐? 작업장 정돈하고요. 교육 지도해야 되고 위험 요인 파악 등 개선 조치 시행이라는 굉장히 막중한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아무나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안전보건공단의 16시간 교육 이수가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은 유해 위험 요인 점검입니다. 위험 요인 파악 같은 경우 사업장의 순회 점검을 통해서 실제 유해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게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인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서류로 관리하기가 사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측과 같은 시스템 오르카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종사자 의견 청취입니다. 안전보건 관리는 관리자나 대표만이 일방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데요. 왼쪽 하단의 양식을 보면 제시한 의견을 어떻게 검토를 했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등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하는 통제 및 개선 절차와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유해 위험 요인이 있다면 제거를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렇게
제거를 하기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가장 낮은 것부터 효과가 가장 큰 것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PPE, 행정적 통계, 공학적 통계, 대책, 제거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위험 요인을 제대로 제거할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특정 공정에서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공학적, 관리적, 통제, 그리고 보호구 방안 등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면 편하겠죠. 그리고 안전보건을 위한 경영 방침과 추진 계획 또한 수립해서 관리하길 가이드하고 있고요. 안전보건 교육 실시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교육 내용과 교육 계획 등을 수립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직접 관리를 하실 경우에는 이런 양식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하는 양식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이렇게 시스템으로 하시면 편하겠죠. 그 외 비상시 조치 매뉴얼 작성이나 도구 명령 업체 관리 등의 어떠한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약으로 전달드린 안전보건 관리 방법의 내용들을 한번 상세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그게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읽어보더라도 우리 바쁜 현장에서 그런 양식들 다 만들고 계속 입력하고 서식 관리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시스템 같은 걸 쓰시면 되겠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요 정보도 이렇게 크롤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같은 경우 실제로 업체 내에서 개별로 관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오프라인으로 한번 좀 세미나를 열어볼까 해요. 혹은 온라인 웨비나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혹시 재미있고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